안녕하십니까. 이원일 테레비의 이원일 셰프입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저 지금 구독자가 2만 7천 명 됐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나 너무 부담스럽잖아. 실시간 채팅 그리고 이거 사람 늘어나는 거 봐요. 여러분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유튜버 이원일 셰프입니다. 오늘은 뭘 만들 거냐면 여러분들이랑 4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보시는 만큼 저도 조금은 정확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고 따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가지 음식, 그 4가지 음식의 바로 첫 번째 음식, 저희 업계에서는 전문 용어로 씁니다. 우라카이라고 하죠. 뭐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정호영 셰프님이 한번 만드셨다가 유튜브랑 이 외식업계를 한번 휩쓸고 가. 실은 그래서 저도 그 레시피를 여러 번 만들어보고 그 레시피를 베이스로 해서 비록 한국은 아니었지만 제가 외국에서 지금도 내고 있는 음식이거든요. 바로 냉제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냉제육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이랑 맛있는 겉절이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들깨, 유자청, 미나리 무침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 미나리 전까지 한번 해서 오늘은 4가지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한번 느꼈던 건데 제 배가 굉장히 크더군요. 저희 첫 번째 레시피 바로 냉제육인데요. 압력밥솥을 준비했습니다. 압력밥솥은 크기가 한 4리터 정도 들어가는 양의 크기예요. 압력밥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냄비에서 삶으셔도 되는데 삶는 시간을 2배에서 3배 정도 늘려 잡으셔야 됩니다. 불세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 크기의 압력밥솥에다가 우선은 덩어리 제육을 준비합니다. 저는 오늘 앞다리살을 준비했어요. 물이 3리터 들어가고요. 네,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셰프님 소금 못 쓰세요? 그러면은요 저는요 맛소금? 맛소금 쓰면은 음식이 맛있어요. 계량을 해서 한 숟가락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미료, 밑땡 있잖아요. 네. 제가 한 작은술 집어 넣었고요. 저는 감칠맛을 조금 더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설탕을 넣습니다. 하나, 둘, 후추 반 작은술 정도. 이 정도 들어가면은 비리비리비리비리 단짠이지만 너는 감칠맛으로 느낀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계열의 음식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1kg짜리 덩어리 고기를 턱 하고 넣어주세요.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불세기는 다르기 때문에 칙칙칙칙칙 소리가 난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때는 압력이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부터 15분간을 삶은 다음에 불을 끄고 30분 이상은 그냥 방치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압력과 열기로 은근하게 뜸이 들거든요. 그래서 딱 칙칙칙칙 15분, 30분 뜸 들이기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은 냉제육은 정말 맛있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겉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겉절이가 아니고 기름 양념장을 들인 겉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겉절이 양념장에 들어가는 재료들 액젓, 설탕, 조미료, 고춧가루 2가지에 다진 마늘, 식용유 이렇게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용유부터 좀 대표나요. 식용유 5, 6, 7 정도라고 해놓고 큰 술은 15ml고요. 작은 술은 5ml예요. 105ml 정도 되거든요. 컵으로 따지면 몇 컵? 반 컵 들어갑니다. 따끈하게 데펴질 때까지. 왜냐면 이 데펴진 기름을 가지고 양념장을 만들고 고우면서 살짝 매운 고춧가루 약간 200ml 정도에 가서 붙였어요. 얘는 몇 컵? 한 컵. 붉은 고춧가루도 한 컵. 설탕은 몇 컵? 반 컵. 영혼의 밑땡 조미료 한 큰술 반. 다진 마늘이 좀 들어가야 돼요. 셋, 넷. 자, 4큰술. 그 다음에 얘는 액젓입니다.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감칠맛을 좋아해서 까나리 액젓을 주로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없어가지고 저희가 멸치 액젓을 준비했습니다. 6, 7. 얘도 반 컵이 들어갑니다. 대충 한번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뭘 부어주면 좋다? 뜨겁게 데펴놨었던 식용유를 한 컵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잘 섞일 수 있게 이 뜨거운 김으로 구수한 맛이 다 빠져나오고 이 자체만으로 진짜 맛있는 겉절이 양념장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너무 맛있어요. 대파를 한 2대 정도만 써볼게요.
반으로 가르거나 얘를 너무 잘게 썰으면 나중에 버무릴 때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제 손가락 요 마디가 한 6cm 정도 되거든요. 생각보다 짧아요. 씹는 식감도 있으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다라는 거. 초록색 부분도 가급적이면 쓰세요. 근데 제가 피해가는 부분이 꼭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은 접합 부분이에요. 아무리 잘 씻어도 흙이 묻어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육수용으로 빼세요. 아주 꿀팁 있죠? 대파 썰어서 준비를 해놨고, 배추 손질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도 예전에 많이 받았었는데, 겉잎은 크기가 굉장히 억세고 크기 때문에 이 정도 한 다음에 알배추면 저는 반을 과감하게 뻑 하고 뜨더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때 뒤집어서 여기에 있는 억센 부분들은 칼집을 넣어서 딱 요만큼만 도려내 주는 거예요. 조금만. 억센 부분은 다 날아가요. 그리고 요 부분들은 어슷썰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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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슷. 너무 작은 크기면 안 돼요. 알배추 기준으로 한 반통 정도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나머지 부분은 따로 썰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조금 굵게 썰어요. 크기가 작아요. 셰프님 이거 배추 안 절이나요? 안 절여도 돼요. 얘네들이 양념이 너무 안 묻는다고 양념을 많이 넣지는 마세요. 서러럭 묻혀준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묻혀준다. 여유 있게 넣고 요 양념으로 얘네들을 한번 묻혀줘. 이거 겉절이 버무릴 때 팁인데요. 처음부터 버무리려고 그러면 얘가 양념장에 한 대로 100% 쏠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묻혀놓고 얘를 조금씩 헐어가면서 묻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묻히시죠. 식용유로 한번 은근한 따뜻함에다가 익혀준 거기 때문에 마늘의 아린 맛도 세지 않고 겉절이 버무렸었을 때 진짜 맛있거든요. 채소는 풋내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버무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싹 쓸어서 한 입. 이 양념장만 있으면은 어떤 채소로든 할 수 있어요. 조금 단단한 채소들이 좋기는 해요. 쪽파, 실파, 대파, 파 종류 다 괜찮고요. 사과, 배, 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과일을 갖다가 이거랑 버무려서 겉절이 깍두기 담궈서 드셔도 과일 깍두기에서 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원희리표 기름 양념장 겉절이는 완성! 자, 다음 세 번째 만들어 볼 음식, 이 양념장 뭐냐면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거 TV에서도 공개될 양념장이긴 해요. 조금 유명한 셀럽분이랑 그 레시피 찍는 작업을 했는데 이거 나중에 TV에서 나올 텐데, 유자청이 들어가 있는 들깨 양념장, 들깨 유자 양념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베이스는 유자청과 들깨가루입니다. 껍데기가 붙어 있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거칠거칠하게 갈려져 있는데 거뭇거뭇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쓰는 유자청이 조금 독특하기는 해요. 왜 우리 보통 유자청 하면은 건더기 들어가 있는 청이잖아요. 그 청밖에 없으시다 그러면 걔를 믹서에다 넣고 한번 갈아주세요. 그래서 입자들을 곱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먹었을 때 유자향이 과하지 않아요. 왜냐면 음식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쓰는 거는 에이드용으로 나와 있는 유자청입니다. 여기 PPL 아닙니다. 나라 관계율. 우선은 먼저 가루 재료들을 먼저 계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들깨가루 150, 4분의 3컵입니다. 10큰술. 저는 후추를 이 정도 양이 들어가면 거의 한 큰술은 넣어주거든요. 저는 후추맛 센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후추 맛이 너무 강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 작은술까지 줄이셔도 괜찮아요. 유자청도 똑같이 10큰술, 4분의 3컵. 짠맛의 베이스는 깔끔하게 소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감칠맛 나게 액젓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두 가지 다 넣어가지고 조금 밸런스를 맞춘 거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감칠맛 나는 재료 액젓, 셋, 넷. 소금을 한 큰술 정도 블렌딩을 해줘요. 조금 짭조름한 양념장이긴 하거든요. 다진 마늘 셋, 넷, 탁탁탁탁탁탁탁 다 털어서 5큰술. 들깨가루가 들어간 이후에 버무리기 때문에 꾸덕꾸덕해져요. 얘는 이제 드레싱이라기보다는 한식 양념장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산미를 조금 죽였습니다. 근데 새콤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몬즙을 한 2큰술 정도 섞어주셔도 좋다. 그 다음에 얘를 어떡하지? 너무 맛있어. 들깨 유자 양념장은 완성.
여기에 안 들어간 재료가 하나 있어요. 바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나중에 버무릴 때 그때 넣어야 돼요. 자, 오늘 저는 양파도 반 개 정도 쓸 예정이에요. 잘게. 그 다음에 아까 미나리는 150g 정도를 제가 썰어 놨었어요. 이 양념장은 넣는 양을 절묘하게 조절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 정도 양이면은 딱 2큰술. 미나리는 하여튼 꽉꽉꽉 주무르는 순간 풋내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못 먹거든요. 살살 굴려주면서 얘를 한번 구슬려 준다. 들깨랑 후춧가루랑 양념장들이 반짝반짝 윤인하게 잘 묻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참기름으로 향만 반 큰술 정도 넣은 것 같거든요. 맛있는 들깨, 유자, 양념장, 미나리 부침을 해봤습니다. 냉제육 한 점이랑 와, 너 빨리 왜 안 돼?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네.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 오늘의 4번째 음식 미나리 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저한테 알려주셨던 방법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한식만 많이 했었던 사람이라서 가루튀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가서 배운 편이거든요. 카페 사장님은 여러 가지 음식을 하시면서 가루로 하는 전이 있다는 거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신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나리 같은 경우는 한 120g 요 정도 분량을 가지고서 작게 부치면 2판, 크게 부치면은 한 판하고 반 정도 부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 해산물이나. 저는 오늘 오징어랑 새우. 자, 새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지금 미리 재고 마리수로 알려드릴게요. 새우는 11마리. 10마리를 할게요. 오징어는 갑오징어 요 조각 기준으로 7, 8, 9, 10. 딱 10조각. 사이좋게 10조각씩 들어갔네. 자, 그래서 합쳐서 오징어 40g, 새우는 한 100g 정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재료들의 수분감이 약간 남아있을 때 밀가루랑 전분을 1대1을 섞어가지고 얘네들을 한번 가볍게 훌훌훌훌훌 묻혀주세요. 전분은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전분은 거의 한식할 때는 감자 전분을 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한 겹 잘 묻을 수 있을 정도. 지금 30g 들어갔거든요. 아직 다 안 묻었어요. 초록색 기운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뿌려서 딱 50g 들어갔습니다. 이때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달걀 한 알인데 흰자만 넣는다. 원래는 뭐 알끈도 끊고 해줘야 되는데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싸라라라라라라라 접착제가 잘 묻을 수 있게 비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달궈진 팬에다가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부치고 싶다 그러면은 즙을 짜내면 안 되지만 식용유를 살짝 묻힌 뒤집개를 갖다가 얘를 좋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도레미님이 이원희 식탁 리뉴얼해서 다시 하시는지 물어보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도 커가고 그 다음에 카페 사장님이 제 요리하는 스타일이 그래도 나쁘지 않으셨는지 다시 리바이벌을 하자라는 의견을 내주셔서 제가 낼름 그러지 뭐 나야 좋지. 이원의 식탁이 다시 리바이벌 됩니다 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또 생각하는 어벤져스 팀 멤버들을 다시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원의 식탁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그런 소리가 반죽이 얼마 안 들어갔는데 이게 바삭하게 구워진다고? 네, 가능해요. 나 배고파. 나 배고파. 한번 스팀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야, 이거 불안한데 오늘? 카페 사장님 파킹 빼놓은 거 아니지? 우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썰면은 원래 냉제육 레시피이고 잠깐 끓여서 뜸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안에는 다 익었지만 살짝쿵 핑크빛이 돌 거거든요. 근데 딱 하고 썰었을 때 핏물이 질질질 새는 게 그 상태는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 상태에서 20분 뜸이 더 들어있다가 빠지면은 더 탱탱하게 탁 하고 익기는 하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다 익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꺼낸 다음에 얘를 뭐 랩질을 하세요, 뭐 진공 포장을 해요. 그냥 대충 그냥 비닐봉지에다 싸가지고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짠득하게 쫙
하고 이렇게 얼어붙거든요. 얼어붙는다라기보다 이렇게 뭘 수축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때 딱 꺼내가지고 최대한 얇게 썰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반만 썰어서 따라 지금도 충분히 다 익은 상태입니다. 생살이 있어. 생살이 있어. 야, 생제육이 나왔어. 하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만큼을 생제육이 없어. 생제육이 없어. 아, 좀만 기다릴 거야. 아, 이거 뜻만 들으면 다 되는 건데, 그지? 카페 사장 웃지 마. 아, 나 진짜 당신이 빨리빨리 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다 이제 망했잖아. 아, 편집 따닥. 오케이. 아, 잘 삶아줬네요. 네. 한번 단면을 한번 볼까요? 셰프님 도마가 빨개요. 에? 도망가요? 핏물이 질질질 새는 게 그 상태는 아니야. 오늘 라이브 힘드네. 자, 박수! 오늘은 딱 3점만 먹어볼까? 야, 내 요리 인생 거의 최대 위기 중에 한 번이다. 와. 호호호 아줌마 이원혜 셰프와 만들어본 4가지 음식: 냉제육, 겉절이, 들깨 유자 미나리 무침, 미나리전 완성입니다. 완성! 먹어봅시다. 나는 내가 만든 음식을 스스로 너무 좋아하는 약간 자의식 과다가 있는 것 같아. 켰어? 아, 깜짝이야. 예고 좀 하고 켜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가지 음식 만들어 봤는데요. 자, 어떻게 냉제육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냉제육 같은 경우는 제가 특이하게 설탕을 좀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탕이 약간의 고기의 탄탄함도 받쳐줄 뿐더러 이 고기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을 싹 하고 끌어줍니다. 단맛이 나냐고요? 못 느껴요. 단맛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감칠맛이다. 고기가 왜 이렇게 맛있지? 약간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와, 술 한 잔만 먹으면 안 될까? 와, 술 확 땡긴다. 막걸리다 생각하고. 아삭아삭하게 들깨 양념이 버무려진 미나리가 탁 하고 씹히는데 맨 마지막에 유자향이 코를 타고 하고 빠져나온다. 요 겉절이에다가 냉제육을 나 간상 웃음 나왔다. 얘는 식용유 데펴가지고 부어가지고 마늘을 한번 살짝 익혀준 거잖아요. 그 살짝 구워진 마늘의 향이 나면서 액젓이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 상큼하게 코를 탁 하고 때리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서 씹히잖아요. 그러면은 파의 알싸한 맛이랑 배추의 단맛이 고기랑 진짜 잘 어울릴 거예요. 전 제가 이거 아는 음식이니까 맛을 이미 알기 때문에 표현을 해드리는 건데 보쌈 아니면 족발 같은 거랑 꼭 드셔보십시오. 정말 맛있어요. 와,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자, 다음은 미나리전. 제가 이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실은 오늘 드린 레시피들은 거의 정직한 분량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냥 배수를 뭐 2를 하시든 3을 하시든 열을 하시든 상관없이 그대로 따라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와, 초간장 이런 거랑 해서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고, 새우랑 오징어가 가지고 있는 그 약간의 짠맛 있잖아요. 그 짠맛이 얘네들을 이미 맛있게 만들었어. 그럴 때는 뭐랑 같이 먹어야 돼요? 겉절이랑 같이 먹어야 돼. 와. 이거 안 돼? 와, 우리 이거 하는 동안 30분 지났거든요? 나 진짜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기회 잠깐만 줘라, 진짜 여러분. 뭐 보여? 거봐. 야, 이게 그래. 이게 뜻만 잘 들면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우와. 이원일은 생제육을 만들지 않습니다. 냉제육을 만들었습니다. 따봉.
아까 갓 삶아서 뜨끈할 때 썰은 거보다 지금 뜸 들어가지고 살짝 풀리면서 훨씬 부드러워졌어. 요대로 누워서 잤으면 좋겠다 이거. 많은 분들이 그동안 제가 레시피 그다음에 맛있게 먹는 모습으로 활동해 주시는 거 기다리셨었는데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지만, 하지만 이제 채널을 오픈한 만큼 정말 꾸준하게 계속 가려고 저도 각오 단단히 하고 들어온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재밌는 채널 계속 만들어 가보도록 하고요.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월 12일 저녁 5시부터 창당동에 있는 타롱드 카페 2층에서 월화수목금 주중에 우선 오픈을 하는 거를 목표로 이원예 식탁 팝업을 재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저 셰프 이원일 다음 라이브 방송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댓글을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닉네임 제가 불러드릴 수 있는 재밌고 신박하고 좋은 닉네임들 찾고 있으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투표도 하도록 할게요. 안녕!